박 PD의 픽. 현대차 그룹이 경기 용인 일대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파트가 인증 중고차 센터더라고요. 오, 그래요? 중고차 센터는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용인 오토허브에 세워질 예정이래요. 그리고 경남 양산시에도 중고차 매매센터가 완공될 예정이고 수원 안성 등지에도 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수도권에 첨단 진단 장비를 보유한 리컨디셔닝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본격적인 중국차 판매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2년 넘게 뜸을 들이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고차 판매서 아마도 10월쯤에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현대차가 우리도 중고차 할래! 라고 공식화한 지 3년이 걸린 건데요.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판매에 들어가면 국내 완성차 중에는 1호가 되는 겁니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0여 곳이 이미 직접 인증한 중고차를 팔고 있는데 토종 완성차의 경우는 이제야 1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차 거래의 2배, 연간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 하지만 소비자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 있기도 한 국내 중고차 시장. 현대는 과연 매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골목상권 침해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가요. 인증 중고차 판매 개시 시점을 10월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든 걸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구체적인 일정, 남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업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라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풀린 2020년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셌고요. 이를 수용한 정부도 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표류를 해 왔던 거죠. 오호. 지금도 10월에 한다라고 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존 업계의 엄청난 반발 때문입니다. 올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 침체가 돼버렸네? 급격한 금리 인상, 신차 생산 정상화,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현대차로서는 서둘러서 중고차 시장에 들어갈 유인이 약해졌습니다. 겸사겸사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연기한 거죠. 중고차 시장은 두 PD의 불후의 명작이 될 뻔했던 경제 시그널에서도 주목했듯이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마켓입니다. 공급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허위 성능 점검, 미끼 매물, 불투명한 시세, 그리고 간혹 덩치가 건장한 아재들이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판매를 강압하는 그런 분위기. 중고차를 한 번이라도 산 사람들은 다시는 중고차 안 산다라고 다짐하는 이유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또 중고차, 현대차 판매를 환영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현대가 하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현대차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산된 지 5년 이내면서 누적 주행거리도 10만 킬로 이하 이런 차들을 사서 200여 개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들만 팔겠다. 뭐 요즘 유행하는 신차급 중고차죠. 이런 것들만 팔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국토부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한데 모아 시장에 나온 전체 매물의
성능, 사고 이력, 침수 여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도 만들 예정이니 걱정 말고 사라! 라는 겁니다. 아하. 포털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중고차도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맞습니다. 물론 중고차 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 매장은 정말 거점에 한 개씩 정도 만들어 놓고 와서 볼 사람은 봐라.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의 거래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대차 주장대로 중고차 팔아서 돈 벌 생각이 진짜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캐스퍼와 같은 신차도 이미 온라인으로만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중고차를 팔았다가 걸리면 현대차도 별 수 없네 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중고차에 대한 나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66%,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초반에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 플러스 중고차 시장 자체 이미지도 조금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던 기존 업계도 살짝 달라진 분위기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까,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판매 대수를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4.1%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기존 업자들이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숫자가 정말 지켜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현대차가 정말 매기가 될 것인지 상어가 될 것인가 아닙니까? 현대차와 기존 중고차 업체의 기대는 매기죠. 소비자 불신이 희석되면서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는 그림. 그런데 이마트도 그랬고 배달의 민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착하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확보가 되니까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격이 자꾸 오르죠. 서비스 퀄리티는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뒤늦게 이들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지만요. 현대차도 비슷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신차 가격을 방어하는 게 우선이라는 둥, 중고차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둥 핑계를 댑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중고차를 팔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럼 신차 가격도 내리지 않고 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현대차 보유 고객의 가치 보존 또는 재고입니다만 속내는 새 차든 중고차든 항상 비싸게 팔아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가뜩이나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 신차 가격도 더 오르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신차만 팔았을 때는 입구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차까지 팔게 된다는 건 입구는 물론이고 출구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새차 가격도 더 올릴 여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산타페 신형 가격이 5천만 원을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판에 중고차 가격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새 차를 이 가격에 사시더라도 고객님은 손해볼 일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안심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4.1% 제한이라는 룰이 있지만 글쎄요, 이 룰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2025년 4월까지입니다. 근데 5월부터 바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밖에 안 남은 건데. 아이고. 그리고 보통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발 들이밀기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손, 그 다음은 나머지 발, 결국 온몸을 들이밀 수 있지 않습니까? 4.1%로 시작하지만 이게 41%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핑계 되겠죠. 아유, 소비자들이 우리 것만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4.1% 맞추려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화를 내더라. 자, 그럼 병불진 당신네들의 답이 있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익 환수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그것도 중고 시장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익 환수제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고 시장에서 무리하게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새차 시장에서도 장난을 덜 칠 겁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도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옛 쌍용이죠. 그리고 롯데 렌탈 두 회사도 최근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현대 기아가 하니까 아싸, 우리도 해야지 된 거죠. 그런데 기존 중소규모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이 역시나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사업 연기 불가피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새차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합니다. 현대기아를 반대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4%에 불과한 KG까지도 반대를 한다. 이게 뭘까요? GM 그리고 르노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손쉽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으름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처럼 너네들도 한번 개고생 해봐라. 그리고 4.1%와 같은 제한을 둘 게 아니면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십 차례 사고를 치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여전히 밥그릇에만 욕심을 보이고 있는 기존 중소 중고차 시장. 왠지 소래포구 상인회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신경을 끊으려니 합니다. 소래포구 상인회 무릎 꿇고 절까지 했다면서요. 다시는 꽃게다리 안 자를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꽃게다리 잘린 케이스가 거듭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큰일 났네요. 박 PD 이제 곧 차 바꿀 때 됐다고 하는데 차 어떻게 바꿀까요? 예, 진짜 마음 같아서는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신경을 끊으려고 경불진 합니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